금리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과연 이 높은 금리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하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채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채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자산 관리의 큰 축 중에 하나인데, 네. 주식과 채권. 그 작년부터 연결된 스토리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네. 물가 상승이라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장을 볼 때는 물가가 얼마가 올랐냐 매월 CPI 발표 때마다 주목을 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만 볼 게 뭔가요라고 하면은 당연코 저는 가격이라고 할 거고요. 네. 근데 그 가격을 만드는 그 요인을 또 무언가를 보냐라고 하면 저는 금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은행들이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실제로 미국 국채 단기 수익률이 5%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장기 국채 금리도 4%를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고금리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고금리 시대라고 하면은 성장주들이 아직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고 기업의 확장과 마켓쉐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출 성장만 보는 시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근 10년간 뉴노멀이라고 했고,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됐지만 지금 고금리의 뉴노멀까지 얘기 나온다는 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반영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수도 있어 그렇죠. 라는 얘기까지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고 향후에 이런 혁신으로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표현드리면, 저금리 시절에는 10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10개 중에 과반수 이상이 성공의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요. 그쵸. 근데 고금리 시절에는 10개 기업 중에 더 소수의 기업들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이 타겟팅을 할 때 좀 더 스나이퍼가 돼야 된다. 그런 시절 딱 이렇게 정조준에서 예.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시절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게 그거를 맞추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채권 시장에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사실 오늘을 놓고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돼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금리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과연 이 높은 금리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하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식과 채권에 우리가 황금 비율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믹스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도 좋은 기대 수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채권의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셔갖고 채권의 포트를 조금 할애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되, 그러니까 주식보다 채권의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결국에는 MDD 맥스 드로우다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하락에서 방어할 수 있느냐의 게임인 것인데, 주가는 변동자산이다 보니까 낙폭이 좀 클 수가 있고요. 네. 채권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물론 채권 역시도 장기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식처럼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뭐한 이미 1년에 15% 20% 예, 빠지죠. 빠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혁신 기업, 혁신의 대중화, 그리고 시대 정신, AI,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미래의 매력을 발산하는 투자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괜찮은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토리 라인을 보면 채권의 금리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낼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시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도 두 가지 포인트가 생각이 나는데, 네. 하나는 일단은 채권의 메리트는 일단 금리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내가 빚을 지고 있으면 너무 힘든 거고, 네. 그 대신 금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고금리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정말 더 좁아지죠. 그랬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10개에서 5개에서 10개에서 2개로 좁아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은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이 2개의 기업에 더 쏠린다는 거죠. 누군가는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세의 쏠림이 그 특정 기업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저 이렇게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낯설음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 산업을 바라보다 보면 유명 기업 말고도 언더독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기업이 10배 오른 기업이 있어요. 시작은 신고가부터죠. 그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